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70대 어르신이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들이 뭔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죄목은 딱 하나.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왜 죄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은퇴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억지로라도 일터에 나선 분들, 그분들한테 국가가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연금을 깎아버렸어요.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지난해만 해도 13만 7천 명이 이 황당한 이유로 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429억 원. 와,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손해고, 그냥 놀면 이득이라니. 완전히 뒤집힌 세상 아닙니까? 1988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 이름도 거창하게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래요. 당시엔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죠. 연금 재정 안정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이 몇 년도인데요? 2025년입니다. 37년 전 잣대로 지금 어르신들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고령 사회 진입했다면서요.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든다면서요. 그러면서 일하는 노인들한테는 제발 일 좀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OECD도 한마디 했어요. 야, 한국아, 너 미쳤니? 일하는 노인 벌주는 나라가 어딨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감액 인원은 줄었는데 총 감액액은 오히려 12.3%나 늘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고소득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깎아가는 돈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감액액의 63%가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역설 아닙니까? 능력 있어서 더 많이 버는 어르신들한테 더 많이 깎아간다는 소리잖아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움직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한테 개쪽팔려서 이제야 정신 차린 겁니다. 2026년부터 이 미친 제도가 드디어 바뀝니다. 월 509만 원 미만 소득자는 이제 연금 안 깎아요. 완전히 없앱니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악마 같은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에는 A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월 30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A값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놨어요. 1구간은 A값 이하, 2구간은 A값 초과해서 2배 미만, 3구간은 A값의 2배 이상 이런 식이죠. 그래서 월 308만 원 벌면 거기다 기본연금액 201만 원 더해서 총 509만 원까지는 1, 2구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그동안 뭘 당했냐면요. 연금을 깎였어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월 300만 원 버는 70대 어르신이 생활비 보태려고 일하는데 그게 죄라고 연금을 삭감해 버린 거예요. 진짜 정신 나간 정책 아닙니까? 더 웃긴 건 이 제도가 1988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88 올림픽 하던 그해요.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연금 제도 초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2025년이라고요. 그 사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던 겁니다.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1년에 감액당한 사람이 14만 8,497명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13만 7,061명으로 줄었어요. 오, 좋아졌네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총 감액액을 보면 답 나와요. 2021년에 2,162억 원, 2024년에 2,429억 원, 12.3%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소득으로 일하는 노인이 늘었고 그만큼 더 많이 뺏어갔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의 감액액이 전체의 63%인 1,540억 원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버니까 국가가 달려와서 더 많이 뺏어간 거죠. 이거 완전 도둑질 아닙니까? OECD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한테 대놓고 지적했습니다. 너네 나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일하는 노인한테 왜 그래? 제발 제도 좀 고쳐라.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곧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대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폭증하는데 정작 일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는 일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쪽에서는 노동력 부족이라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일하는 노인 벌주고 완전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한테 자료 제출 요구했고 그 결과 이 충격적인 숫자들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13만 7천 명이 당한 불이익, 2,429억 원의 감액.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의 삶이고 땀과 눈물이라고요. 생활비 보태려고 억지로 일터 나선 어르신들, 그분들이 받아야 할 돈을 국가가 가로챘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드디어 이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정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국민들 눈치 보다가 못 버틴 거죠.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고요? 월 509만 원 미만 소득자는 연금 감액이 완전히 사라져요. 제로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값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2025년 기준 월 308만 원이요. 여기에 기본연금액 201만 원 더하면 총 509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 미만으로 버는 분들은 이제 연금 하나도 안 깎인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획기적이네요. 그동안 1구간, 2구간 해당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월 300만 원 벌면서 연금까지 깎이고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일한 만큼 받고 연금도 온전히 받는 거죠. 당연한 걸 이제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완전 폐지는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월 509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아직 검토 중이래요. 물론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긴 합니다. 첫째는 돈 문제죠. 이번 1, 2구간만 폐지하는데도 향후 5년간 5,356억 원 필요하대요. 와, 엄청난 돈이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국민들한테 뺏어간 돈은요. 2024년 한 해만 2,429억 원이었잖아요. 5년이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겨우 5천억 돌려준다고 완전 폐지 못하겠다는 게 좀 어이없긴 합니다. 둘째는 형평성 문제래요. 다른 직영연금도 비슷한 제도 운영하고 있대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거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확 바꾸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대요. 이건 좀 이해는 가네요. 근데 그럼 다 같이 바꾸면 되잖아요. 왜 다 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추가 재정 소요랑 다른 연금과의 균형을 따져서 나머지 구간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라. 관료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죠. 해석하면 언제 할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이번 조치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왜냐고요? 첫걸음을 뗐으니까요. 1988년부터 37년간 고착화됐던 불합리를 드디어 손질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대단한 변화예요. 더군다나 이번 조치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실질 소득을 보전한다. 연금 깎일까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요. 셋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전체 생산성도 올라가잖아요. 넷째,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한다. 젊은 세대만 일하고 노인은 놀아야 한다는 그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게 509만 원이라는 숫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509만 원 이상 버는 분들도 똑같이 억울하거든요. 그분들도 열심히 일한 건데 왜 연금을 깎아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완전 폐지까지 가야 한다고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첫걸음 뗐으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지켜봐야 합니다.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구간도 폐지되고 진짜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이없다, 황당하다, 한심하다 여러 감정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가 되지 않으세요?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구나. 37년간 이어진 불합리가 이제야 손질되는구나. 이런 생각 말이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509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여전히 감액 대상이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노인을 벌주는 나라에서 일하는 노인을 존중하는 나라로. 이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모님 세대,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 그분들이 은퇴 후에도 생활비 벌려고 일하는데 국가가 연금 깎아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사과이자 약속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언론이 보도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목소리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예요.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37년이 50년이 되고 50년이 100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해요. 509만 원 이상 구간도 반드시 폐지되도록 우리가 계속 압박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시민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40대, 50대인 여러분도 20년, 30년 후면 당사자예요. 그때 가서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목소리 내야 합니다. 나의 미래, 나의 부모, 나의 조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이 벌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정상이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손해보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살수록 존중받는 나라, 땀 흘린 만큼 인정받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아닐까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그리고 완전 폐지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 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참여예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